기니와의 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한국 축구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남미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첫 경기인데도 어린 소년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축구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17세 이하 대표팀이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남미에 가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성인 국가대표팀도 과거에나 상당히 그 브라질 한 번 정도 이겼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팀이 바로 이 브라질인데 이 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을 잡았다. 이건 뭐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승우 선수, 천재 소년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선수들도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팀이 자,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장면은 김진예 선수가 측면을 붕괴시키고 들어가서 장재원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넣는 1차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야 선수의 돌파, 이상원 선수가 이제 교체에 투입됐는데 뒤로 상당히 잘 내줬고요. 네. 이것을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장재원 선수, 정말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첫 경기를 보니까 이승우 혼자 주연인 줄 알았지만 아주 화려한 캐스팅의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브라질은 좋지 못한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네, 우리의 제오바니. 1대0 승리가 굳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오바니가 퇴장당했고요. 뭐 브라질에서는 다음번 네이마르라고 불리우는 이 레안드루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브라질이 이날 경기에서 우리를 상대로 해서 골문향으로 향했던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오히려 브라질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던 대한민국이었고 네. 자, 같은 조에 속한 잉글랜드와 기니도 첫 번째 경기를 가졌었는데 잉글랜드가 선제골 기회를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만 이게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이 골키퍼 기니 오늘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무사 카마라 선수입니다. 상당히 그 민첩한 동작은 좋았는데 약간 공중볼은 약해요. 네. 하지만 선제골은 결국 잉글랜드 쪽에서 나왔습니다. 하인즈 선수의 헤더골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날 경기 기니가 좀 잘했습니다. 슈팅도 이날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해서 21개를 때렸었는데요. 네. 하지만 약간 수비 불안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잉글랜드를 굉장히 두들겼던 기니인데 선제골은 잉글랜드에서 나왔고 하지만 동점골을 기니가 결국은 후반전에 만들어냈습니다. 아, 위협적이에요. 자, 이 10번 나비 방구라 선수를 오늘 주의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골을 넣었던 10번의 나비 방구라 상당히 작은 선수인데 두 번째 위치 공격수 위치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고요. 네. 또 이 볼을 연결했던 11번의 줄스 케이타 측면을 보는 선수인데 돌파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장 라포르타다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칠레 라스테르나 라포르타다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서 벤치의 모습도 상당히 밝은 상황이었는데 1차전에서도 최진철 감독이 활짝 웃으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분위기가 평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많지는 않은데 워낙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번엔 기니의 국가 연주입니다. C'est la voix des peuples qui appelle tous ses frères de la grande Afrique. Liberté, c'est la voix des peuples qui appelle tous ses frères à se retrouver. Bâtissons l'unité africaine, l'indépendance.
기니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A 대표의 랭킹은 대한민국이 53위, 기니가 55위고요. 두 계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7세 이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현재 1승을 거두고 있고 브라질이 조금 전에 잉글랜드와 경기를 마쳤는데 1승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승점 석점씩. 하지만 골드실에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피파 본선 대회에서 사실 항상 경우의 수 같은 걸 많이 따졌잖아요. 네.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따졌는데 이번엔 안 따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준수 키퍼, 박명수, 이상민, 윤종규, 이승모, 장재원, 박상혁, 김진야, 김정민, 유주환, 이승우 선수, 최진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브라질전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 멤버 중에 수비 쪽에 최재형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승모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온 것을 빼놓고는 같습니다. 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승우, 유주환 선수를 전방으로 세우는데 김정민 선수와 장재원 선수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모 선수도 최재형 선수를 대신해서 1차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변화 없이 기용을 한 최진철 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온두라스 주부심입니다. 액토르 로드리게스 주심이 경기를 주관하겠고요. 대기심은 스리랑카의 페레라 심판입니다. 자, 기니 같은 경우에는 역대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4차례 출연을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성적이 초대 대회 4위였습니다. 네, 4강까지 갔었던 사실 좀 이제 과거의 일이죠. 네. 이 17세 월드컵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1985년. 지금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벌어졌던 그 대회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기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13번 참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출전을 이뤄냈었는데 17세 이하 월드컵 이 대회에서는 5번째 본선으로 상당히 좀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기니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무사 카마라 키퍼, 모하메드 쿠루마, 포데 카마라, 무사 수마, 모하메드 카메라, 알세니 수마, 모를레 실라, 줄스 케이타, 나비 방구라, 야모두 툴레, 샘 디알로입니다. 네, 10번을 달고 있는 나비 방구라 선수, 세컨 스트라이커인데요. 아주 발도 빠르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10번의 나비 방구라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측면 쪽에서는 11번의 줄스 케이타 선수도 돌파가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과거 전북 현대 원클럽맨이자 전북의 방패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패였던 레전드 최진철 감독이 17세 이하 팀을 이끌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강원 FC 코치를 지나서 2013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데 뭐 그동안 많은 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팀의 조직력이라든지 또 체력적으로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놨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1차전을 보면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도 위험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아주 빈틈없는 진영을 구축을 했었고요. 네. 뭐 군대로 치면 진지 구축을 아주 철저히 준비시키는 중대장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뭐 그날 경기는 브라질이 아무것도 해보질 못했어요. 우리 상대로 해서. 네. 워낙 우리가 경기를 잘했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꺾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의 어린 태극전사들입니다. 기니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조 1위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16강 진출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마지막 경기 상관없이 올라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고요. 네, 장결희 선수와 지난번 최재형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7세 이하 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기니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왼쪽에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네, 우리는 브라질을 1대0으로 제압했던 그 멤버 이 중에 수비수 한 명이 바뀌어 있고요. 네, 지금 일단은 기니 같은 경우도 잉글랜드와 비겼던 멤버 중에 최전방 공격수가 좀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기니의 특징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제 4-2-3-1 형태를 쓰게 되는데 미드필더 그 이상 선수들은 다 공격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하지만 그 간격이 벌어져서 수비는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은 뛰어나지만 수비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기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프리카 17세 이하 대회를 올 2월과 3월에 치르고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렇죠. 그때도 본선에서 7골을 득점하고 6골을 내줄 정도로 공격도 화끈하지만 수비도 좀 화끈하게 실점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7번의 모를레 실라 선수는 이제 지난번 잉글랜드 경기는 교체로 출전했던 선수인데 네, 중앙 미드필더 쪽에 약간 불안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를레 실라가 나왔는데 이 선수도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7번을 달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승모 선수와 이상민 선수가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승모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이번에 최진철 감독이 17세에 자, 위험해요. 올라갑니다. 빠르게 이 선에서 침투하고 있는 기니인데요. 끊어냅니다. 자, 이승모의 수비 좋았습니다. 네. 자, 바로 이승모가 돌받았습니다. 이승우 차고 들어갈 때 걸려 넘어집니다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바로 수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1차전에 나왔을 때 좋았던 장면이 이렇게 공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압박을 하면서 탈취해 왔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좋았죠. 우리가 지금도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측면에서 수비하고 있는 박명수 그리고 장재원 선수도 가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고 이선으로 연결합니다만 자, 대한민국이 일단 반칙 얻어냅니다. 자, 지금 김정민 선수가 볼을 맞으면 커팅을 한 것 같아요. 이 선수죠. 아, 정말 뛰어납니다. 이 김정민 선수가 99년생인데 그 태어난 달을 보면 11월생입니다. 네. 만으로 15살 선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막내 선수인데 너무 잘합니다. 이 생김새라든지 신체적인 조건, 포지션, 역할 다 볼 때 기성용 선수와 매우 닮아 있는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금호고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광주 FC의 유스인데 그렇죠. 기성용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여러 차례 1차전 브라질을 상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16세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나간 건데 그때는 중학생으로 나갔었어요. 김정민 선수가. 네, 키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때보다 더 많이 컸고 성장세가 아주 큰 김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양 팀이 약간은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때렸던 게 바로 김정민이었거든요. 그렇죠. 왼발도 그렇게 중거리를 때리지만 또 오른발도 이렇게 전담해서 잘 찰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양발을 아주 상당히 잘 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샘 디알로 선수가 입스 카마라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잉글랜드전에서는 13번을 달았던 이브스 카마라가 나왔는데 결정적 기회를 계속 놓치다 보니까 후반전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최전방을 이제 변화를 준 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준수 키퍼가 길게 처리한 공 박상현 선수가 측면에서 이어받았고요. 공 나갔습니다. 아, 기니의 지금은 드로인, 자, 마지막에 기니가 맞은 것 같은데. 그렇죠. 기니의 드로인이 선언돼서 이승우 선수가 좀 아쉬워하는데 네. 이승우 선수는 뭐 주심에게 어필을 하거나 동료 선수를 독려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미 바르셀로나 1군 선수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 세계 각지에서 몰려 들어온 많은 재능의 선수들과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뭐 외국인 선수들하고 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색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보기 좋죠. 네. 또 아무래도 그라운- 이제 칠레가 그 언어적으로도 뭐 이승우 선수는 편하겠죠. 스페인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이쪽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남미에서 뛰는 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리더 역할을 해주는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자, 측면부터 빠르게 들어갑니다. 줄스 케이타입니다. 줄스 케이타. 박스 안쪽 진입해서 크로스 시도합니다만 이상민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야모도 투레였는데 조금 위험했던 것이 넘어지면서 손이 공이 좀 닿았어요. 네. 그 장면인데요. 자, 순간적으로 윤종규 선수와의 경합 장면이었는데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하지만 처리합니다. 자,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자, 기회입니다. 넓은 공간 치고 나갑니다. 이승우. 자, 앞쪽에 김지현 선수 나가 있고요. 짧은 패스 하지만 끊겼습니다. 업사이드. 네, 뒷발이 올라갑니다. 자, 이 기니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대1과 몸의 동작의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대1을 많이 치기보다는 좀 더 동료를 활용을 한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는 조연의 역할도 상당히 좀 잘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이용하고 전방 압박을 충실히 해주고 또 상대 수비수를 교란하고 묶어두는 장면들도 많이 연출됐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뛰는 선수들이 또 대부분의 선수가 K리그 주니어 소속 선수들입니다. 네. 프로팀 산하의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험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멋진 좋아요.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는 장재원 선수입니다. 자, 브라질전에서 멋진 왼발골을 만들었던 장재원 선수인데 네, 뭐 사실 공격과 수비,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장재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팔을 맞죠? 헤드로 반칙. 자, 일단 그리고 또 아프리카 선수들은 초반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밀리거나 약간 좀 뒤로 빼는 형태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상대를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긴장시키거나 흥분시켜야 됩니다. 네. 자, 간결한 원터치로 이승우에게 이승우예요. 연결됐습니다. 네. 이승우가 돌진합니다. 이승우, 자,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승우, 좋은 연결이에요. 김진영! 네. 아! 좋아요. 마지막 순간 연결되지 않았고 다시 이승우, 한번 앞서는 이승우예요. 이승우입니다. 공 뺏어냅니다. 이승우. 자,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다시 가미하면서 공을 되찾아왔고요. 자, 지연시켜야 됩니다. 네. 자, 바짝 붙어 지연이에요. 있습니다. 따라가는 윤종규. 아, 좋아요. 공 뺏어냅니다. 네, 협력 장재원과 윤종규의 협력 수비. 근데 그 방금 전에 그 장면은 역시 오늘 우리가 노려야 되는 장면인데 이승우 선수가 저렇게 볼을 치고 드리블을 칠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는 이승우 선수를 막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어떤 선수가 들어가고 그걸 또 이승우 선수가 연결해주는 장면. 바로 이런 어떤 플레이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이상민에게 공이 갔습니다. 내려오면서 김진야, 윤종규,
중앙으로. 자, 김정민 선수가 측면으로 좋은 선택을 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박명수입니다. 박상혁에게. 자, 박상혁 좋습니다. 유주환도 근처에 와 있고요. 이승우도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먼 쪽으로 선택했습니다만 일단 헤딩으로 끊어내는 긴입니다. 볼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빠르게 내려와서 이제 볼이 한번 지연됐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전체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네. 이 장면이에요. 네. 좋아요. 김진야 선수에게 멋진 스루 패스 선택을 해줬습니다만 키퍼가 약간 먼저 읽고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보면 기니의 수비할 때의 하나의 문제점을 좀 보면 중앙 수비수들이 자꾸 공격수들을 잡기 위해서 끌려 나와요.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수비수들이. 우리가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래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측면 쪽으로 나갔습니다. 야모도 투로의 크로스. 자, 막아내는 윤종규. 다시 한번 전진하고 있는 야모도 투레입니다. 나비 방구라가 흘려준 공. 측면에서 돌진합니다. 박명수가 막고 있고요. 박상혁도 내려와서 마크합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네. 안준수 키퍼의 정면입니다. 자, 이는 모를레 신라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지난번 경기는 교체, 오늘은 선발로 나왔던 신라인데 역시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드리블 좋아하고요. 슈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때리는 선수입니다. 네. 공격적인 재능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수비수들이 1대1 방어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 수비하는 타이밍을 잘 읽어야겠습니다. 먼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합 네,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이승우가 달려갑니다만 무사마 카마라 키퍼가 잡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선수들끼리의 어떤 축구 대회를 보면은요 상당히 골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대체적으로 보면 선수들 개개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수비는 좀 허술하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골을 많이 넣는 축구를 하게 되는데 기니도 딱 그런 모습입니다. 네. 더군다나 신체 조건이 우리보다 빨리 발달하는 아프리카 선수들의 특징. 그렇죠. 우리가 지난 수원컵 대회에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를 상대하면서 일단 예습을 좀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브라질 요즘 이제 우리 아시아와 유럽 선수들도 워낙 체격이 크기 때문에 키 자체가 월드 뭐 이렇게 크고 이런 건 아닌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이 나이 때. 자, 윤종규가 끊어낸 공 김진야가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김진야 차놓고 들어갈 때 좀 길었습니다. 네. 이 김진야 선수가 브라질 진영에서 브라질 같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많은 축구 팬들이 호나우 진야다 이렇게 별명을 벌써 붙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스죠. 대건고등학교 이제 지금 출신인데 보면 상당히 그 오른쪽 측면의 이 돌파를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위협적으로 하는 그 배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대적으로 왼쪽에 박상혁 선수는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라기보다는 약간 중앙 쪽으로만 접거나 순간적인 어떤 민첩함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박상혁 선수가 중앙 쪽으로 좀 이동할 때 왼쪽 측면 수비인 박명수 선수가 아주 멋진 오버래핑을 또 해주거든요. 박명수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왼쪽 수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승우가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좋아요. 유주환이 이승우 앞쪽으로 들어가죠. 연결합니다. 이승우에게 넣어야 돼. 기회입니다. 이승우. 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쉬워하는 이승우입니다. 자, 이 장면을 칭찬해줘야 되는 것은 자, 아까 이제 그 기니 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꾸 앞쪽으로 튕겨 나오는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이게 끌려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는 공격수들이 등을 지고 하는 플레이보다는 자꾸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움직이면서 볼을 잡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박상혁, 이승우 선수가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뒤로 도망가면서 움직이면서 볼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아주 간결하게 로빙 패스로 좋은 공간에 툭 공을 떨궈줬는데요. 그렇죠. 네. 빠르게 잡고 올라갑니다만 다시 한번 윤종규가 수비하면서 공 되찾아옵니다. 상대 등 맞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킥입니다. 초반에 역시 기니가 어떤 이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네요. 네. 기니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21번의 슈팅을 때리고 사실 하나의 골을 밖에 못 넣으면서 비겼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우리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16강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아주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사실 잉글랜드와 기니의 경기에서는 양 팀 모두 훨씬 더 많은 골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기는 기니가 좀 더 잘했어요. 네. 점유율을 잉글랜드가 약간 뒤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니입니다. 자, 빠르게 달려갑니다만 네, 슬라이딩 태클로 좋아요. 끊어냅니다. 좋습니다. 이상민. 네. 다시 한번 윤종규에게 윤종규 득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민 역시 수비 쪽 에이스입니다. 네. 좋아요. 수비진의 리더이자 대한민국의 또 리더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 이상민 선수가 지금 이제 아주 훌륭한 태클을 좀 보여줬는데 쓸어내는 측면 쪽에서 아주 좋은 태클이죠. 네. 지금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브라질전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좀 승리에 아무래도 약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다 잡아줬던 게 역시 또 주장 이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 현대고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또 울산 현대의 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야 선수 계속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당히 직선적인 돌파를 보여줬던 김진야, 호나우 진야인데 브라질 선수의 가랑이 사이를 뚫고 들어간 드리블, 굉장한 굴욕을 안겨줬어요. 이게 그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자기 가랑이로 볼 빼가지고 이 도망가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제가 봤던 그 인상적인 것들은 주눅이 안 들어요. 그렇죠. 자, 크로스 일단 처리했습니다만 야모도 투레 왼발로 땅볼 깔아줍니다만 걷어냅니다. 좀 불편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야모도 투레 중앙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측면으로 풀어주고요. 다시 한번 나비 방구라의 슈팅입니다만 빗나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기내 공격수들이 역시 개인의 어떤 능력,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때린다든지 주려고 하는 동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상당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앞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1대1 상황을 잡고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수비수가 공격수와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을 자꾸 내줘서는 안 돼요. 다른 선수들이 자꾸 도와주는 플레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대1 참 강해요, 기내 선수들이. 그렇죠. 헤딩 연결 박상혁 그리고 이승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승우 자 측면에서 1대1 박상혁에게 내줍니다. 박상혁 이거 반칙이에요, 돌파에 들어갈 때 반칙이에요. 반칙 얻어냅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세트피스 기회를 얻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경고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 완전히 어깨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잡아채버렸어요. 네. 잡지 않았더라면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네. 자, 사실 이승우 선수와 지금 볼을 계속 주고받는 박상혁 선수는 이 서울 대동초등학교에서 같이 공을 찼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지난번 경기도 그랬지만은 호흡 자체가 좋습니다. 네. 박상혁 선수는 수원 삼성의 유스입니다. 메탄고등학교죠. 네. K리그의 미래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17세 이하 월드컵 이승우가 준비하는 프리킥입니다. 자, 1차전에서도 멋진 프리킥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계속해서 기니가 공중볼 수비에 약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키가 큰 이상민 선수도 올라와 있고 김정민 선수 깊숙하게 위치합니다. 골키퍼도 공중볼 캐치가 좀 약해요. 붙여도 됩니다, 이거. 네. 자, 위치 조정을 다시 해주고 있는 주심입니다. 네. 유주환 선수의 높이도 괜찮고 지금 중앙 수비 이상민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김정민도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속돼 있는 거 손짓했고요. 네, 붙였어요, 이승우가 뛰어올려주고요. 그대로. 네. 아, 정면으로 그대로 갔군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니의 어떤 플레이를 계속 본 것 같아요.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자, 로빙 패스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안준수에게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자, 우리 골키퍼 안준수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사실 유소년 클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아, 좋은 위치로 떨궈졌던 프리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런 거 휘어들어오는 궤적이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선수가 머리에 약간 방향만 뭐 굴절되면 이건 뭐 영락없이 당합니다. 네, 언제나 한 방을 더 보유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끔 보면 집중 견제를 즐기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는 이승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평상시에 이승우 선수의 성격은 정말 수줍음 많고 좀 이렇게 약간 내성적인 어떤 모습까지 있는데 경기장 가면 완전 달라져요. 네, 자 김진야 쪽을 봤던 패스였습니다만 끊겼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전방의 유주환. 다시 한번 자, 헤딩 빠져요, 올려냈고요. 빠져요. 이승우 자, 있어요. 유주환에게 유주환 네. 돌아 들어갈 때 걷어냅니다. 괜찮아요. 옵사이드가 선언됐네요. 네, 자, 유주환 선수도 오늘 이승우 선수와 투톱 파트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도 원톱보다는 투톱의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어떤 선수가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로 수비가 집중될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좀 필요한데 유주환 선수가 그렇게 투톱을 쓸 때 좋고 유주환 선수가 보면 유주환 선수도 전형적인 센터포워드라기보다는 약간 양발을 잘 쓰는 세컨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호흡 잘 맞추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주환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 레벨에서는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99년 1월생, 뭐 이제 11월생, 뭐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는 한 학년 정도 밑이라고 볼 수 있는 동생입니다. 지금 1학년이죠? 네. 아, 지금 스로인 미스네요. 이 볼이 빠져버렸어요. 네. 미끄러운 것 같네요. 자, 우리 오늘 지금 수비 압박하는 거 보시죠. 오늘도 좋죠?
전적으로 볼을 기니 선수들이 잡게 되면 주위에 계속 에워싸서 상대가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그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객관적 시각으로도 1차전에서 아주 인상 깊은 조직력을 보여줬었는데 전술적인 틀이 확실히 다져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진철 감독이 뭐 현역 시절에 최고의 수비수 출신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어떤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그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우수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뛰면서 저는 사실 브라질전에 중반 이후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버텨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체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지훈련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소화했던 최진철 감독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코칭 스태프의 피지컬 트레이너, 그러니까 이재용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있는데 상당히 선수들의 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승우 선수가 약간의 근육 경련, 쥐가 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칼퇴근 시켰어요. 바로 교체아웃 시켰었는데요. 무리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한두 경기 치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네,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상혁. 연결 받고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자, 좋은 선택. 빗나갑니다. 자, 지금의 마무리 좋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왼쪽 수비수인데 이 뭐 왼발에 관련해서는 뭐 프리킥 나와도 아주 잘 때리고 이렇게 왼발에 자신감 있는 선수예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격도 아주 자신감 있는 타입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 박명수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이렇게 왼쪽 수비수가 공격 가담했을 때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가 안 되면 저기서 볼을 빼앗기게 되면 수비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진영 수비 쪽에서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마무리하는 저런 플레이 좋습니다. 네. 자, 4명의 미드필더와 4명의 수비수들이 평평하게 늘어서서 빈틈없는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좁은 공간 치고 들어오는 기인입니다. 짧게 내줄 때 걸리죠. 다시 한번 나비 방구라. 기니의 에이스. 자, 지금 3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협력 들어갔어요. 수비에게는 통하지 좋아요. 않습니다. 자, 뭐 최고의 기니에서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나비 방구라 선수인데 역시 이런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를 1대1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3명이 에어싸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실수해버리네요. 네. 자, 기니의 하미두 카마라 감독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박공의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잉글랜드가 사실 뭐 축구 종가기도 하고 짜임새가 상당히 많고 거의 빅클럽의 유소년 출신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꼼짝도 못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기니 네. 상대로 해서. 자, 빠르게 내주죠. 다시 한번 측면. 또 하지만 압박이에요, 좁습니다. 또 압박이에요. 우리가 상대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맞춰요.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있고요. 지금은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끊어내고 올라옵니다. 포데 카마라. 측면으로 밀어주고요. 야무두 투레인데요. 야무두 투레. 윤종규 선수가 일단 건드리고 다시 한번 지연시켰습니다. 크로스가 좀 길게 갑니다. 헤더 처리. 앞쪽에 뛰어야 됩니다. 네, 박상혁. 자, 빠르게 역습해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승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승우. 좋은 패스 돌려봤습니다. 이승우 측면으로 김진야에게. 연결 좋아요. 김진야. 자, 반대 자, 반대 봐야죠. 세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예요. 이승우. 네. 자, 우리 플레이 좋아요. 빠르게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움직임. 그 지난번 브라질 경기 때도 그랬는데 이승우 선수가요. 조금 더 팀 선수들과의 어떤 조합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네.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승우 선수에 대한 존재감, 그러니까 기니 선수들도 바르셀로나의 소속의 어떤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볼을 잡게 되면 계속 와서 접근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수비를. 분명히 다른 공간에서 저렇게 비어있을 때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17세기야 월드컵 대회 전체 1차전에서 가장 멋진 스타가 됐던 게 또 이승우 선수인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피파가 지금 난리가 났죠. 띄워주려고. 그렇습니다. 이승우를 징계로 오랫동안 뛰지 못하게 했던 피파입니다만 최고의 스타의 냄새를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날 경기에서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약간 격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승우 선수가 나와서 선수들 다 진정시키고 이 장면 조금 불안해요. 네, 굉장히 성숙한 모습 보여줬던 이승우입니다. 그렇죠. 김정민이 측면으로 풀어줍니다. 박상혁. 박상혁. 측면으로 이승우에게 연결 연결 좋아요. 이승우. 자, 키퍼가 기회입니다. 교체합니다. 네. 하지만 자, 키퍼의 수비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상혁 좋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왔고 역시 박상혁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승우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오늘 왼쪽에서의 이 콤비 플레이가 아주 좋네요. 네. 자, 이승우 선수에게 아주 좋은 패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승우도 네.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있는데 상대 무사 카마라 키퍼의 수비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선택을 하면서 1차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윤종규에게 공이 나갔습니다. 기니의 드로인.
윤종규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수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른쪽 수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원컵이라든지 이거 치를 때 뭐 박대원 선수 혹은 황태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점검을 받았었는데 원래 윤종규 선수는 공격수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수비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공격수 출신의 윤종규 선수를 브라질전에 선발로 내보냈는데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있었던 최진철 감독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박대원 선수를 기용하기도 했었고 또 황태현 선수도 그 자리를 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긴 패스, 헤딩 처리. 자, 장재원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 김정민, 장재원 라인은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기니 선수들이 1대1에 강하고 개인 능력들이 좋다 보니까 전적으로 약간 좀 내려서 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네요. 네. 더군다나 이 17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는 역대 아프리카가 가장 강한 대륙이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아프리카 팀을 상대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왔어요. 네, 빠르게 열렸습니다. 빠르게 김진아예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요. 김진야. 하지만 걸렸고요.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유주환이 내려주는 잘 다시 한번 뽑았어요. 이승우에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이승우. 1대1이에요. 자, 1대1 이건 한번 1대1이죠. 시도해봐야죠. 이승우 들어갑니다. 1대1이에요. 이승우 그대로 다시 한번 네 뚫어냈고요. 다시 한번 공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승우 뒤로 내주고 슛. 하지만 약하게 맞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1대1을 수비수 두세 명과 붙어봤던 이승우입니다. 자, 내주는 선택은 좋았는데 조금 이 거리는 짧았네요. 네. 순간적으로 백힐로 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밟아준 공을 강하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나비방구라. 일단 뒤로 내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두 줄 수비 가지런히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포데 카마라. 모를레실라. 강한 압박. 자, 이 줄 스케이타 선수가 1차전에서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우 뭐 양쪽 다 이제 측면 쪽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 우리가 확실히 그 뭐 두 줄 수비를 통해서 미드필더와 수비도 폭도 좁혔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좌우폭을 상당히 좁혀놨네요. 네. 측면 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열려 있더라고 하더라도 가운데를 좁혀놨는데 확실히 기니 아프리카 선수들이 개인기가 있고 중앙 돌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위 아래 폭도 좁혔지만 좌우도 상당히 좁혀놨어요 지금 폭을. 네. 상당히 지금 좀 계속 유지되죠? 경계를 하면서도 전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괜찮아요. 네. 그 사실- 전에 나간 느낌이 있는데요. 네. 기니와 붙어보는 게 성인 대표, 뭐 전 연령을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대회를 앞두고도 기니하고 27세 대표팀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팀 하면은 가나는 사실 조금 이제 이렇게 익숙한데 기니는 좀 익숙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이 기니가 근데 아프리카 대회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컵에서 상당히 고전했던 나이지리아를 이 17세기 아프리카컵에서도 꺾기도 했었던 기니고요. 네. 알세니 수마. 측면 쪽 열어줄 때 공 내려오면서 박상현 선수가 뺏어냅니다. 박명수, 이승우에게. 이승우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아, 지켜내고요. 네. 밸런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유주환.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바로 또 압박해야 됩니다. 이 위치는 압박 타이밍이에요. 네. 전방 네. 압박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유주환과 장재원입니다. 그렇죠. 계속 압박하고요. 네. 아주 좋아요, 좁게 좋아요. 네. 상대의 거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 반칙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압박을 잘 가해줬던 게 저기서 저렇게 압박해서 파울이 일어나도 상대는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기서 뭐 직접 프리킥으로 때리지도 못하는 거고요. 네. 아주 좋은 위치였고 저기서 만약에 압박이 상대가 벗어났다. 그럴 때는 다시 물러나서 뒤에서 다시 진을 치면 됩니다. 압박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네. 헤딩 처리. 이승목. 돌격해 들어옵니다. 에어싸고 있습니다. 야무도 툴에 공 뺏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연결됐습니다. 반대 유주환. 반대. 네. 자, 넘겨주려고 했을 때 좀 불편하게 줬고요. 측면부터 박명수, 이승우에게 유주환, 박상혁 그리고 김진야가 모두 전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우가 넘겨주는데 짧았습니다. 이승우, 김정민. 찍어 올려준 공이 좀 짧았고요. 길게 연결. 하지만 내려오면서 수비. 자, 이거 자, 풀리면 안 돼, 중앙 쪽으로 풀리면 안 이동하고 있는 됩니다. 킨입니다.
5대 3의 싸움 일단 지연시켰습니다. 야모두 투레. 크로스 연결. 자, 중앙 쪽에서 가담 때리지 좋았어요. 못하게 박상현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박상혁 선수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공격수들도 미드필더와 수비를 도와줘야 이렇게 강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 기인을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위험적에 갔을 때 패스 미스가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수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영에서의 패스미스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모를레 실라. 자, 올라가는데 그대로 슈팅. 네, 안준수 키퍼 쳐내는데요. 이상민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낮게 깔아찬 샘 디알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안준수 키퍼가 처리하는데 좀 어려웠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 골키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비수가 슈팅의 각을 좁히는 데에서 좀 더 빨리 붙어주지 못했어요. 네. 각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격수가 좀 쉽게 때려버렸던 슈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킥. 근데 이제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렇게 아프리카 선수들처럼 순간적으로 고무처럼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이거 앞쪽으로 못 붙어요. 앞으로 붙게 되면 이런 선수들은 볼을 툭 치고 그냥 도망가서 나가버립니다. 네. 근데 계속 사실은 물러나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기니 선수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니에게서 지금 첫 번째 유유슈팅이 나오게 되니까 최진철 감독이 코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는 압박을 시작하는 그 위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물러나서 수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그냥 때려버리거나 돌파를 시도해서 아주 위험적에서 공을 갖고 놀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2002년에 홍명보, 김태형과 함께 최진철 감독이 뭐 역사상 최고의 수비진을 구축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선수들 진영을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본선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들을 교체 자원으로 많이 데려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비를 보고 있는 이승모 선수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함께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자, 뒷공간으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돌아설 때 우리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니의 코너킥. 네. 지금처럼 계속 기니는 위험적, 그리고 또 기니가요. 지난번 잉글랜드 경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기술들이 좋고 스피드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박스 안에 들어오면 계속 PK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작 자체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요. 우리가 그런 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네. 기니의 코너킥 넘어옵니다. 자,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박상혁이 기다리는 공간. 앞쪽으로 차냈습니다. 좀 밀어줘야 돼요. 네, 라인을 좀 모를레실라. 밀어줘야 됩니다. 자, 밀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돌아설 때 다시 한번 두 명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일단 기니에게 좀 내주고 가고 있습니다. 도데 카마라. 측면에 야모두 투레에게 연결됐습니다. 윤종규가 맡고 있습니다. 투레. 중앙 연결 끊어내고 들어가는데요. 나비 방구라. 자, 가운데로 크로스. 네. 이상민 선수가 선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금은 브라질 경기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비의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기니의 공격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기니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의식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철 감독이 전반전의 컨셉을 좀 잡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어쨌든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 승점을 네, 그대로 중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낮아도 괜찮고요. 네, 모를레 실라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뭐 승점을 어쨌든 1점 이상을 따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16강은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많이 빗나갔던 모를레 실라의 중거리 슈팅입니다. 기니도 1차전에서 승점 석점을 노렸습니다만 결국 네. 승점 1점에 그쳤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꼭 따야 되겠다는 자세거든요. 좋은 자, 턴이네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상혁. 네, 두 명의 슬라이딩 태클 이거 반칙입니다. 위험했어요. 중앙 수비 모하마드 카마라 선수가 박상혁 선수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상혁 선수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00m를 뛰라고 하면 그게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금 같은 이런 장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참 좋은 선수인데 사실 축구에서 100m 스피드 필요 없거든요. 우리 골대에서 상대 골대까지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축구에 3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순간적인 어떤 이 스피드나 방향 전환이 중요한데 참 그런 능력이 좋은 박상혁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승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위치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승우 띄워 올려줍니다. 그대로 네, 헤딩 격합 흘러나온 공. 공중볼. 박상혁 네, 때려봤습니다만 튕겨나옵니다. 기니의 역습 장면. 자, 일단 뒷공간을 저지해야겠습니다. 아, 빠르게 이거 달려오는 끊어야 돼. 공격수가 있는데요. 반대. 방구라. 네. 측면 쪽 약간 위험합니다. 붙어줘야 다시 한번 돼요. 붙어줍니다. 그대로 슈팅. 좋아요. 박명수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잘했네요. 네. 자, 순간적으로 나비 방구라를 포함해서 이 기니의 역습 자원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리킥 장면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앞쪽으로 좀 많이 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 마지막 커버까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프라인 쪽에서 볼을 이제 경합을 할 때, 자, 수비의 1차적인 목표는 지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연이 잘 돼서 그 다음 동작 갖춰지게 되면 볼을 빼앗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연을 시켜서 우리 수비수들이, 우리 동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런 특히나 상대가 역습을 할 때는 지연 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네. 자, 발빠른 김진야가 달려갑니다. 김진야 그대로 크로스 시도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역시 김진야 선수의 직선적인 오른쪽의 돌파, 박상영 선수의 왼쪽에서의 어떤 중앙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 이런 조합 자체가 좋습니다. 네. 자, 이 무사 카마라 키퍼가 수비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공중볼에서는 1차전에서 약간의 네. 약점을 드러냈었거든요. 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 키 큰 선수들이 뭔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붙여주고 있잖아요. 프리킥이나 이런 걸. 불안해요. 네. 자, 이상민도 올라와 있고 코너킥 이승우가 준비합니다. 이승우 낮고 강하게 헤딩 처리. 자, 뒤로 돌려준 공 네, 빠르게 읽고 나오면서 일단 기니 진영으로 넘겼습니다. 이승모의 수비. 네, 윤종규의 수비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코너킥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제 측면 쪽 풀백들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상대를 마크하기 위해서 뒤에 좀 쳐져 있죠. 네. 센터백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딩 경합을 하고요. 윤종규, 이승우, 장재원이 밀어준 공. 하지만 박상현 선수가 받기에는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정민, 이승우에게 간결하게 넘겨줬고요. 이승우가 측면으로 뿌려진 공이 좀 길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게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자, 패스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패스를 잘하려면 볼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플레이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동작을 잘 못하고 두 번째 동작으로 가버리죠. 자, 첫 번째부터 잘해야 됩니다.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건너온 공 김정민 끊어내고요. 자, 확실히 처리해야죠. 이승우의 공이 갔습니다. 좀 미끄럽나요? 오늘 선수들이 좀 많이 넘어지네요. 그렇습니다. 1차전을 치렀던 코킴보 경기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라포르타다 경기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뭐 차로 한 10분 정도면 가는 곳이에요. 코킨보도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네. 이동에 따른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 기온이 14도 정도로 일단 출발했습니다만 기온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건 좋네요. 자, 연결됐습니다. 박상혁 흔들고 다리 사이를 노렸습니다만 막혔습니다. 받쳐주는 윤종규. 네, 이번에도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앞에 저지선이 네. 없네요. 자, 공간이 좀 넓게 나왔는데요. 김정민 선수가 빠르게 복귀하면서 일단 지연시키고 있고요. 박명수가 남나갑니다. 자, 그대로 슈팅! 네, 하지만 안준수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기습적이었어요. 이 야모두 툴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대각으로 네. 날아왔거든요. 자, 이 측면 쪽 날개를 보는 선수인데 지금은 골키퍼 위치를 봤어요. 그 사이에 약간 벌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아주 기적으로 때려봤습니다. 네. 하지만 안준수 키퍼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준수 키퍼는 우리가 지난해 16세 아시아 선수권 대회부터 줄곧 주전 골키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 FC 소속인데 다른 선수들은 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팀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바르셀로나처럼 프로팀 이렇게 소속인데 사실 그렇게 무슨 축구 교실로 불리우는 그런 이제 무슨 클럽 출신이 대표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안준수 골키퍼입니다. 네. 의정부 FC의 18세 이하 팀에 소속돼 있는 안준수 키퍼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어떤 모험적이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골키퍼로서는 가장 좋은 기본적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정민 처리. 장재원 기다립니다. 야, 이상민이 내려와서 좀 눌러줬고요. 중앙으로 이동. 줄스 케이타. 자, 나비방구라. 측면 수비에게 포데 카마라. 일단 전반전은 기니 선수들에게 좀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우리 진영을 확실하게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브라질 경기도 사실 우리가 점유율이 좀 많이 밀렸죠. 하지만 그때는 브라질이 자기 진영 쪽에서 볼을 돌리는 게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니가 좀 더 우리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좀 많긴 합니다. 네. 라인이 우리가 조금 뒤로 밀려 있어요. 첫 경기를 우리가 승리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브라질, 기니, 잉글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한 죽음의 조입니다, B조가. 아, 그렇죠. 브라질은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네. 뭐 잉글랜드도 역시 축구 종가 아닙니까? 또 아프리카 팀들은 17세 연령대에서는 몰라요. 네. 정말 잘하는 팀들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이 대회 뭐 역대 최강국이고 그렇죠. 가나도 못지않았고 기니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측면으로 박상혁. 네, 하지만 맞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17세나 20세 이하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어린 선수들의 대회에서 아프리카 팀이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나이를 속였다기보다는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자기 나이를 모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게 어려운 것이 피파 측에서 MRI 검사를 합니다. 손목에 사진을 찍어서 성장판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번 대회도 무작위로 4명씩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4명을 받았고요. 네. 이제 뭐 기니도 그렇고 우리도 다 당연히 통과를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종규가 흘려주고요. 장재원, 박명수, 이승우. 자, 이승우가 일단 공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승모 길게 뿌려줍니다. 자, 측면 자, 공간이 약간 좋았어요. 열렸습니다. 잡아내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승우에게 뒤에 와요. 네, 이승우 반대편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측면 수비 윤종규에게. 하지만 일단 받쳐줍니다. 김진야 다리 사이로 다시 한번 빼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공을 잃어버리는 비율을 좀 줄여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조금 전반전은 패스 미스가 경기를 조금 어렵게 하네요. 네. 줄스 케이타 중앙으로 하지만 김정민 걷어냅니다. 선수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좀 가져도 돼요. 우리 뭐 브라질도 이겼고요. 네. 경기도 잘했고요. 우리와 함께 이번 대회에 출전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우리 빼놓고는 다 몰락 수준으로 지금 1차전을 다 졌습니다. 우리 잘했거든요. 오늘도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시리아 모두 패배를 했었고요. 북한도 뭐 러시아에게 0대2로 졌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나이지리아는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네. 다른 나라들도 승점을 석점씩 따내는 국가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17세 이하 특히 어린 선수들의 대회일수록 어떤 게 많냐면 경기마다의 기복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이 기량 자체도 이건 네, 미스네요. 뒷공간 패스인데요. 약간의 미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칙이에요. 네, 공격수의 반칙입니다. 괜찮나요? 자, 지금 이 박명수. 야무드 툴의 선수가 상당히 좀 몸집도 땅땅한 선수인데 박명수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다리 쪽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 박명수입니다. 볼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간 볼이 빠진 다음에 좀 뒤늦은 플레이가 돼버렸네요. 네, 지금 걷어차는 플레이였어요. 좋지 않은 반칙을 범한 야모드 네. 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보면 나오지만 뭐 키로만 놓고 보면 우리 선수들이 더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 몸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뛸 수 있다는 사인이 들어갔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 상하체 그러니까 몸의 균형감이 워낙 좋아요. 이 어린 선수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떤 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륙 선수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인천 대건고의 박명수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스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왼쪽 수비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왼쪽 수비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름도 뭐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 어린 선수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큰 뭐 성인 대표팀이 되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팀들과 프로팀에서도 경기 많이 하고 혹은 대표팀 경기를 많이 하니까 익숙한데 이 선수들은 아마 아프리카 선수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발을 뻗는 이 하체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볼이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걸려버리거나 이거 통과될 것 같은데 막히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적응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수원컵에서 나이지리아를 경험했던 것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텐데요. 맞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힌 바가 있는 기니입니다. 자, 이승모가 길게 처리합니다. 포항의 유스 이승모. 빠르게 측면 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어느새 40분이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줄스 케이타 중앙 쪽으로 나비 방구라인데요. 방구라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야모도 툴에 가운데로 네. 지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워낙 뭐 기술적이고 빠르긴 하지만은 우리 수비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도 보세요. 위험 지역, 우리의 위험 지역 박스 정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포백 선수들이 그냥 그 선수들과 맞서고 있죠. 앞쪽에서 잘라주는 미드필더의 플레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은 전반전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줄스 케이타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풀어주고 나비 방구로의 스루 패스 그리고 야모두 툴레 이게 샘 디알로에게 약간만 각도가 꺾어서 들어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량 자체도 17세 선수들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거나 아물지 않았지만은 사실 경험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경기 안에서도 그런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잘 다잡아서 후반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줄스 케이타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케이타 공 뺏겼습니다. 자, 길게 연결. 자, 역습 기회. 자, 이승우 달려갑니다. 이승우 가봐야죠. 이승우 네. 돌아서진 못했고요. 다시 한번 모하마드 카마라가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승우 끊겼습니다. 자, 이 선수를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샘 디알로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상민 선수의 못 맞고 나갑니다. 자, 기니의 코너킥.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 샘 디알로에게 우리가 좀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니의 공격수들과 우리 수비수들이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연결했으면 우리가 더 위험했습니다. 사실 지금 샘 디알로가 좀 무리에 때렸네요. 네. 이 샘 디알로 선수를 오늘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키는 하미두 카마라 감독인데요. 기니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이 줄스 케이타 선수입니다. 네. 야모두 투레가 준비하는 코너킥. 카마 찼습니다. 헤딩 처리 이상민. 높이가 좋습니다. 협력 수비. 자, 어렵사리 빼줬는데요. 유주환. 자, 등으로 버텨주면서 동료에게. 하지만 다시 뺏깁니다. 나비방구라 중앙으로 끊어냅니다. 다시 뺏깁니다. 나비방구라 슈팅! 오, 위험했어요. 네, 위험했습니다. 이거 위험했어요. 자, 공을 우리 진영에서 잃어버리는 건 상대 진영보다 더 치명적이거든요. 네. 지금 이 슈팅이 사실은 힘은 그렇게 많이 안 실렸어도 이게 타이밍을 뺏는 슈팅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사실 정박자 슈팅이 아니에요. 슈팅을 때리려고 스텝을 밟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스텝을 밟고 바로 때렸던 이제 그런 어떤 엇박의 어떤 아주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 키퍼가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잘 잡았어요. 자, 전반전 35분 지나면서 약간 상대에게 치명적인 기회들을 내주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가 전반전에 좀 많이 물러나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마음 놓고 올라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상대 뒷공간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올려서 싸워도 충분히 될 것 같긴 하는데요. 네, 모하마드 카마라 돌아섭니다. 왼발 크로스 막아내는 이상민. 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네요. 김진야의 패스 미스인데요. 되찾아옵니다. 이승우에게. 이승우가 이번에 오른쪽 측면. 자, 상대 압박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우. 자, 거칠게 붙어오는 기니 선수들인데요. 자, 반칙이죠. 무사 수마 중앙 수비 선수인데 이승우를 잡으러 아주 깊숙하게 측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끌려 나오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 장면 네, 슈팅을 상당히 빠르게 때려버렸던 장면이죠. 네. 스텝을 완전히 밟고 때리는 어떤 정박자의 슈팅이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잔발로 뛰다가 바로 때려버리게 되면 이게 타이밍을 약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피드가 좀 걸리진 않았어도 골키퍼 입장에서 좀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막아냈던 안준수 키퍼고요. 대한민국 프리킥은 일단 공 나갔습니다. 기니의 드로인. 자, 일단 전반전은 그래도 우리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 결과로 일단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라커룸에서 분위기를 한번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재원 내려줍니다. 추가 시간은 1분. 거의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 버텨주고요. 자, 상대 진영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 볼 타이밍입니다. 김정민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 기니의 역습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4대 4의 이거 싸움이 위험해요. 됐는데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야무로 투레.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좋았어요. 이승우 선수의 수비 좋았습니다. 자, 칭찬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 위치에서 공격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접고 중앙 쪽으로 가서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승우 선수가 제대로 읽었습니다. 네. 자,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이승모 선수, 최재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오늘 추가 시간에 아주 멋진 수비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기니의 코너킥으로 전반전의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몸싸움이 좀 더 텐데. 네.
나비방구라에게 반짝 붙어있는 장재원 선수고요. 기니의 코너킥 가까운 위치입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불어야죠. 김정민 선수가 네. 헤딩으로 처리하면서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 30여 분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탄탄하게 가져갔었는데 그 이후에 두어 차례 상대에게 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라인이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너무 내린 것이 아닌가. 그 상태에서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의 어떤 기회를 좀 많이 내줬고요. 네. 특히 이제 개선됐으면 좋을 것이 어떤 패스 미스가 많았다는 건데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볼을 터치하고 그 터치한 볼을 좀 더 확실히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후반전에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반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